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 TV. 본 방송은 개인의 의견과 주장에 불과하며 사실과는 무관합니다. 예언이 실현이 될 것인가? 네.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번 시간에 얘기를 해준다 그랬는데 네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대답을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교수님? 예. 교수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드려야죠. 해드려야죠. 네. 근데 참 이걸 해주려고 그러니까 참 마음 아픈 얘기죠. 참 민감한 얘기고 답답하고 어려운 얘기인데 저희는 네. 근데 이런 얘기. 애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건 저희는 순전히 역학적인 개념에서 얘기를 한다. 그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때는 네. 나름대로 또 이게 병도 되고 반드시 약도 약도 있다는 되죠. 얘기죠. 이제 네네. 그걸 서두에 두고 음. 저희가 이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일본 아베 신조가 네네. 2만 명, 3만 명씩 그 앞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네. 정치인인데 그렇게 반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군비 증강과 예를 네. 들어서 다른 나라로 이렇게 파병을 나갈 수 있게끔 법을 바꿔버렸습니다. 바꾸죠. 그렇죠. 바꿨죠. 근데 그것은 엄격히 말하면 아베가 한 짓이 아니고 이것은 사실 미국이 뒤에서 배후 조종한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우리나라가 좀 아주 지금 애매한 입장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쪽에 예. 중국 쪽에도 요번에 얼마 전에 아시아 은행 설립할 때 우리나라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제 그쪽에도 있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 입장에서도 이번에 박 대통령 미국 다녀오시고 하지만 아주 애매한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그 4대 열강이 지금 맞물려 있는 것이 일본 입장에서는 지금 쓰나미 나가지고 원전 폭파돼서 그쪽에 사람 못 살죠. 그렇죠. 그다음에 투자자들 자꾸 자금이 빠져나가고. 또 해외로 빠져나가고 예. 국민들은 또 막 이제 먹거리에다 먼저 막 또 경제 버블 붕괴 왔죠. 응?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아주 국민이 사분오열되니까 사면초가죠. 아베 신조 입장에서는 예. 내부의 분쟁을 단합을 해서 외부의 분쟁으로 돌리는 그런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 아주 치밀하게 그래서 계산한 아무것도 거예요. 아닌 연예인도 못 오게 하고 괜히 감정을 잡고 건드려. 왜? 그 외부의 분쟁으로 돌리기에는 예. 중국을 상대로 하기엔 너무 부담이스럽고 크니까. 만만하니까 이제 한국을 놓고 지금 갖고 노는 거란 말이에요. 계속 독도 갖고 싸움 붙이려고 그러고. 그러니까요. 아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한테는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그 우경화를 하면서 일본을 그 구심점 역할을 하는 중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일본 네네. 입장에서는. 그럼요. 근데 본인들끼린 좋대는데 찬반이에요, 거기도. 네, 그런데 문제는 역사는 되풀이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총 그 나라를 뺏겼던 게 뭐 3,000번의 침난이 있었다 막 그러잖아. 네. 그 중에 나라를 통째로 뺏겼던 게 우리가 아는 것만도 주먹구시로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옛날에 원나라 때 이렇게 나라를 통째로 뺏겼었고 또 그다음에 인조가 네. 삼전도에서 이렇게 나와서 거의 항복할 예. 때 형태정한테 항복할 때 진짜 그랬고 무릎 꿇고 항복하고. 예. 아유. 그런데 또 일제시대 때 뺏겼고 예. 그런데 문제는 그게 뺏긴 게 인조가 영화 보면은 땅땅땅 맞박 세 번 치고 피칠칠 흘리면서 네. 전하 대신들이 그래가면서 아주 슬퍼하면서 끝나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죠. 그 이후에 예. 어마어마한 수탈을 당했던 거예요. 그렇죠. 조선 처자 20만 명을 보내라고 그래서 예. 그때 당시 인구 200만 명인데 그래서 200만 명인데 그 중에 100만 명 남자 뛰고 나면 예. 예날 수 있는 여자는 다 우리 간 민족을 거죠. 멸절시키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가는 거죠. 그죠? 그건. 예. 남자들 넷이 만든다고 말해. 넷이 음. 왜? 남자들 고추가 있으면 나중에 딴짓하니까. 그러니까. 그 고추 잘라가지고 예. 그때 지혈이 안 돼서 2만 명을 잘랐어요. 2만 명. 1만 명 보내라고 그러는데. 그래갖고 1,000명은 죽고 10,000명은 묶여서 보내고. 세상에. 그렇게 그리고 그 고명사신이라고 그러잖아. 네네. 옛날에 세자책봉 뭐 이런 것도 네. 전부 다 자기네한테, 허가를 못 받으면 예, 안 되니까. 허락 그 받았잖아요. 얼마나 그러니까 그 역사를 우리가 네. 사실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때 그 중국 사람들 한 명이 오면 왕 말고는 전부 다 가서 그 정말 시중 들고. 시중 들고 그죠? 어디 중국 사람을 무시했어.
그러니까 사실은요. 그게 땅 때문에 그러는 대국이라는 건데 맞아, 맞아. 그 땅 때문에 그러는 건데 네. 우리 땅의 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의 강은 제일 길은 게 700리예요. 낙동강 네, 700리, 낙동강, 금강 예. 700리 다 700리거든요. 예. 한강. 저기 양자강이나 황하강 같은 데는 거기는 뭐 몇 리 같아요? 베트남까지 가잖아. 16,500리, 16,500리. 우리나라 700리인데 네. 우리나라 베트남까지 가. 그러니까 풍수법에 뭐가 있냐면 물 모인 만큼 사람이 모이고 네, 맞아요. 물이 깊은 데서 예. 부자가 난다. 음. 그래서 남한강, 북한강이 이어져서 네. 700리, 1,400물이 1,400리의 물이 동서로 가마도로니까 수도 서울이 이렇게 사람이 많아진 거거든요. 그것도 옛날에는 한강물이 찔찔찔찔 흐를 때 사람이 없었어요. 그렇죠. 70년대 말 80년대 초에 한강보. 저 잠실하고 예. 저 보를 김포하고 만들었지. 수중보 예, 와서 수중보. 꽉 찬 예. 다음부터 그때부터 사람들이 모이기 전국에서 많이 몰려드는 모였죠. 거죠. 예. 그런데 양자강하고는 어떤 것 같아요? 아이, 나라가 크잖아요. 일단은 아니, 양자강하고는 예. 그 게임도 안 되지. 폭이 예. 바다요, 바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만큼. 그렇죠. 게임도 그러니까 거기가 옛날 당나라 때도 예. 양주 상방이라고 그래서 전 세계 문물이 모여들고 지금 거기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만큼 몰려 있고 또 중국이 그렇게 대국이라는 건데 아, 근데- 사실은요 5,000년 예. 역사를 놓고 볼 적에 예. 5,000년 역사를 놓고 볼 적에 우리 한민족이 중국 사람을 무시할 수 있었던 세대는 우리가 5,000년 역사의 최초이자 마지막이고 처음, 예. 끝났어 이미요. 그럴 것 같아요. 이미 근데 끝났어요. 그러면 일본은- 중국에 가면요, 교수님. 네. 중국에를 가면은 그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논에 물을 대는 거 있잖아요. 네네. 논을 그러니까 우리는 수로잖아, 그냥 조그만. 그렇죠. 그 수로가 한강보다 더 크더라고요. 그럼요. 세상에. 네. 그래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완전히 무슨 땅이 그렇게 게임이 안 되는데 그런 너무너무 큰데. 아주 네. 큰 대지대요. 평양령이라고 그래서 네. 몇 시간 동안 몇 시간이면 12시간 동안 차 타고 가도 산 하나도 못 보는 그런 평지. 맞아요. 그러한 대지죠. 대지. 예. 대륙의 예. 그 기운은 사실 우리 반도의 기운과는 좀 다르긴 합니다. 옛날에 우리 거라 그랬는데. 일본 그러면 일본은 그 큰 강이나 네. 그 전면이 다 바다 섬나라라 그런 네. 건지 그 돈 강은 기울기가 별로 등등. 없던데요, 거기는. 일본은 그렇게 그렇잖아요. 일본은 크게. 아니 그거는 네. 그러니까 네. 그 산이 있다. 음. 그럼 강이 있는 거예요. 그럼 바다를 전부 다 강으로 보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 전면이 다 주산인 물이니까. 아니 주산 있는 후지산을 네. 기준으로 해서 용맥이 예. 뭐 이렇게 도쿄로도 뻗고 교토로도 아. 뻗고 이렇게 막 뻗었잖아요. 이제 네. 그걸 놓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아베 고속도로. 노브요스키의 그럼 그 이런 정신으로 이렇게 딱 따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한 얘기가 그럼 결국은 실현이 된다는 걸로 지금 제가 볼 얘기하시기 때 위해서 지금 풍수적 기운으로 보면 예. 우리나라는 저번 시간에 그 말씀드린 그 지운 얘기했잖아요. 네네. 6운, 8운, 1운 때 조금 괜찮고 1운은 조금만 괜찮아요. 네. 네. 근데 반대로 일본은 9운, 2운, 네. 7운, 6운 다 괜찮거든요. 예. 남서 쪽에서 올 때 예. 그러한 기운으로 보면 이제 앞으로 9운이 되면 우리나라는 아주 반대국이 돼서 극강화를 하고 경기든 모든 구군이 힘들어지고. 네. 27년간 예? 꺾어지죠. 일본 가서 일본은 돈 벌어온다 소리 많이 하겠네. 이제 거기서 어마어마하게 지기가 커가겠죠. 일본이요? 예. 그리고 네. 제가 그러니까 볼 때는요. 예. 뭐든지 올라가는 게 있으면 내려가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망각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삼성전자가 소니를 능가하리라고 생각도 못 했었잖아 30년 전에. 근데 네. 이미 그런 우리가 지운을 받아서 그렇게 밀고 왔는데 밀고 왔지만 사실 일본이 다시 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상을- 꺾이고 있는데 예. 결정적인 건 우리나라가 예. 그 구운에도 매우 어렵습니다만은 구운보다 결국엔 이운의 나라를 뺏겼거든요. 네. 저 일본한테. 예. 그러니까 앞으로 돌아오는 이운까지 그러면 70년이야. 67년. 네. 아주 잔혹한 정말 시련을 겪을 겁니다.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고 일본은 아베 신조가 일본을 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베 그러면 그 신조. 두 분들의 기운도 맞닿아서 우리나라 기운과 일본 기운이 우리가 좀 힘들어지고 그게 좋아진다고 해도 그 대장이 대통령이 끌고 가는 기운도 또
그럼요, 텐데 무시 못하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 이름과 사주 그다음에 아베 신조 예. 54년 9월 21일생인데 이분의 거를 보면은 네. 월등히 박근혜 대통령 힘이 더 좋거든요. 세요. 네, 저는 볼 때 그게 예, 세요. 제가 봐도 그래요. 상도 훨씬 반사각적으로도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그 동안에는 예. 뭐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겠 정도 하다가 대통령 기운은 우리는 또 바뀌어지잖아요. 2번 할 수 없고 3번 그럼요. 연임제가 예. 없으니까 예. 그때 가서 대통령도 또 잘 뽑아야 한다는 그런 너무 결론도 중요해요. 되고 그다음에 예. 내년에 또 총선이니까 총선 때도 일단 나라의 기운을 움직이는 분들이니까 예. 그때도 잘 뽑아야 우리가 이 그 아베 예. 그 노무유키 그분의 100년의 예언을 우리가 맞지 않죠. 아베 받아들이지. 노무유키. 네. 솔직하게. 일단은 네. 뭐 그 사람이 와가지고 다시 돌아온다. 네. 그 사람은 떠난 적이 없어요. 사실 솔직한 얘기로. 계속 제가 있었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계속 있었어요. 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기가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 생각이 항상 있었고 우리는 그 식민지에 대한 그 아픈 걸 늘 갖고 살잖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정말 욕을 하면서도 거기 걸 써야 되고. 근데 식민지 아픔은 예. 지금 50대, 60대는 갖고 있는지 몰라도 30대, 애들은 없어요. 30대만 가도 20, 예. 40대 가도 식민지 아픔을 아는 사람이 많지 전혀 않아요. 저도 몰라요. 저도 그냥 우리도 일본은 당한 케이스가 일본은 아니니까 우리나라하고 나쁜 친한 놈. 나라. 그다음에 일본에서 뭐 배울 거 친한 있으면 나라예요? 배우고 아니에요. 가까운 나라. 가까운 나라. 가까운 나라 예, 이렇게 예. 알고 있죠. 네.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 어린애들도 반일 감정은 있어요. 괜히 싫은 나라. 괜히 싫은 나라면서도 그 물건을 쓰면서는 그런 걸 안 따져요. 그래서 지금 저는 그래 이 아베 노부유키가 뭐 나는 다시 돌아올 것이다. 지가 돌아오긴 뭘 돌아와. 우리가 식민지 그 시대의 그 정신들을 지금 그냥 아직도 사실 많이 갖고 있는데 그래서 늘 그 사는 건 맞아요. 근데 아니 지금 그 문제가 그게 시작이 돼서 그 말이 맞냐 틀리냐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문제는 그러한 위기가 지금 또 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거를 우리 두 분 저 박 교수님이나 우리 양 네. 교수님이나 여기서 내가 의견을 제가 달리 갑니다. 죄송합니다. 왜냐면 아니에요. 저는 네. 사람이 지도자가 아무리 바뀌어도 안 돼요. 그거 갖고 감당할 수 있는 기운이 아니야. 이 지기 구군이라는 것은 아. 땅에서 밀려져 나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아까 이제 이런 표현했는데 지구가 이 태양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4%예요. 질량이 태양계 98%고 그런데 이 그 0.4% 되지도 않는 그 안에서 보이지도 않는 대한민국의 기운은 예. 그 어마어마한 지구로 끌어당기는데 거기 사람이라는 것은 먼지만도 아메바만도 못한 존재. 그런 저기에 보면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아니 에이. 이거 보세요. 그렇게 몰아치면서 제가 지금 예. 말씀드리는 거는 예. 역사가는 되돌이 된다. 어떻게 그 지운에 의해서 돌아가는데 180년 네. 주기로 돌아가고 제가 1운에는 어떻고 2운에는 어떻고 3운에는 어떻고 5운에는 전쟁 나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8운에는 6운에는 우리나라가 가장 강성한 시기. 그런 알고리즘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야. 큰 틀에서 네. 큰 틀에서. 큰 틀에서. 그렇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을 아무리 관상이 좋다 아무리 이름이 좋든 간에 여기서는 그거 문제가 아니고 이제 흐름이 이 땅에 다 발을 붙이고 사는 한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구운 때에 대부분 그 구운 때 이럴 때 지난 과거에 네. 뭐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힘은 들었지만 그 안에서 그 애국자나 이런 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나왔잖아요. 난세 영웅이 나오는 그쵸, 건데 난세 영웅 나오죠. 난세 영웅은 나오는데 이게 그 알고리즘을 깨버려야 된다는 거야. 이제 제가 말씀은요. 그 알고리즘을 깨는 방법은 뭐예요? 뭘까요? 글쎄요. 근데 난세 영웅이 그 전에는 뭐 유학이라든가 뭐 그런 영향을 받아서도 더 나오고 뭐 교육이나 그런 데서도 영향이 나왔는데 지금 이렇게 교육이 심어주는 교육 우리나라라는 그런 교육이 안 된다 그러면 난세가 돼도 그런 영웅이 안 나고 또 너무 나라도 없이 그렇게 살 아니, 수도 근데 있는. 아니다. 제 말씀이 네. 이제 그 내용인데 관자라는 책에 보면 네네. 10년지 대계를 보면 나무를 짓고 100년지 대계를 보면 그렇죠. 사람을 길러야 네, 된다라고 네. 했는데
문제는 우리가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면서 애들을 잘 교육을 했다면 애들을 바라보고 사람이 있으면 인물이 있으면 희망을 걸으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서 요즘에 청년 실업 문제가 이게 심각하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한테 나라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면 왜 국가가 해준 게 없는데 내가 국가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반항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세상이 돼버렸거든요. 일본은 30년 안에 망한대요. 근데 망하는 이유가 풍수가 나빠서도 뭐 운이 나빠서도 아니고 자식을 안 낳는 것 때문에 망한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린 더안 일본을 낳는데요, 답습을 그럼? 하는데 일본이 지금 너무너무 심각하대요. 그리고 아니 가인년- 우리나라가 네. 더 안 나요. 아, 그건 알고 있죠. 네. 우리나라도 안 낳고 있는데 일본이 지금 오래 살고 그러니까 죽는 사람이 태어나는 사람보다 더 많을 거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래서 풍수적인 기운이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풍수적인 기운이 이제 일본으로 이렇게 넘쳐가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일본을 짊어지고 가는 아베 신조 같은 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얼굴을 보고 키를 볼 때는 일본 사람 같지 않게 키도 크고 서구적이죠. 얼굴도 그냥 서구적으로 완전히, 그냥 예. 잘생긴 것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이 그 가진 그 정신력은 보면 아주 재수 없죠. 그건 우리 입장에서 재수 우리 없지. 우리 입장에서 아주 재수 없죠. 예. 왜냐하면 예. 그 옛날에 그 일본 식민지였을 때 그거를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뭐 자꾸 하잖아요. 뭐 독도도 막 그 자기 거라고 더 막 강조하고 근데- 또 예, 그렇죠. 그 예. 아베 신조의 또 그 외할아버지 같은 분도 외할아버지 같은 분도 키시노부스키. 옛날에 예. 그분도 뭐 그걸 예. 했다면서요. 뭐 A급 군수물자 전범이래요. 그렇죠. 예. 군수물자를 뭐 예. 조달하는 그 아. 그 총책을 하고 이또 히로부미를 재림했다고 할 정도로까지 아주 일본의 대단한 그러니까 극우파 대표적인 극우파래요. 예. 그런데 그 외할아버지의 그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런 기질이 또 나와서 구운의 대비를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치운이 지금 구운으로 변하면서 네네. 그 일본은 강성화가 되고 우리는 약화가 최대로 약화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들 사는 현상에서는 이제 경제 위기와 함께 막급하게 쏟아져 올 것 같다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뭐 저 총리 네. 그 황교안 총리 황교안 총리요? 예. 그렇죠. 뭐 황교안. 그분에서 말이 네.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네네. 뭐 이렇게 자위대가 들어올 자위대. 수도 있다. 예. 네. 어떨까요 그거? 이런 부분은 네. 이거는 들어와요. 네. 솔직하게 네. 제가 볼 때는 저는 네. 이제 역학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네네. 네. 이 나라가 네. 자 여기서 이제 경제 위기가 오죠. 그럼 네. 그리스에서 보듯이 그 각종 공기업 전부 다 민영화 다 팔아치운다. 그렇죠. 네. 그럼 철도 민영화, 네. 공항 민영화 뭐 다 할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그게 우리네가 인정을 해야지만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니 그 옛날에 저 고종한테 이토 히로부미가 네. 그 도장 찍어 협약하자 그때도 네. 칼 들고 그 그랬죠. 예. 몇 명 데리고 가서 네. 그 어떤 대신이 우르니까 네. 적극 반항하면 죽여버리라고 딱 그냥 네, 그렇게 말하면서 겁박을 해가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데리고 가가지고 다 찢어서 뭐야 달래기도 하고 얼르기도 하고 네, 네. 돈 얼마 줄게 네, 너 네. 해라. 네. 그러면 우리 이 시대에 진정한 애국자들이 정말 국회의원님들의 그런 거기서 네네. 개인의 영달을 국회에서. 택할 건지 예, 예. 정말 거기서 도장 찍으면 네네. 나라 자기다 그냥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충분히 역사는 그대로 반복이 됩니다 이게. 그러면 자위대가 들어온다는 풍수적으로나 이렇게 볼 때는 자위대가 들어온다는 그쪽에 저는 풍수학적으로 볼 때 기운이 크네요. 자위대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나라 기운이 막질 못해요. 아. 어떠한 여건이 되든. 그러면 다시 그런 참혹한 시절이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베 관상학적으로도 보면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입이 잘생긴 입이 아니에요, 이 그렇죠, 사람은. 이분. 입도 얇고 입이 크지도 않고 조그마하면서도 아주 옹골차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게 고집스러운 게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건 무조건 하고 만다는 그런 게 있는 데다가 이가 참 못생겼어요.
네. 일본인들의 일본인들의 특성이 이가 네. 못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가 못생겼다는 건 그거는 내면을 드러내놓질 않아서 그 안으로 이를 안 다물고도 있고 자기 속에다 담아놓는 게 너무너무 많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게 많은 사람들이 이가 못생겼어요. 그리고 아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더 겁날 게 없는 게 뭐냐면 자식이 없어요. 아베는. 네. 아베는 자식이 없기 때문에 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있으면은 자식 때문에라도 이렇게 했다가 누구에게 암살당하면 안 되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행동을 막 해요. 정말 자기 하고 싶은 만큼 다 하는 사람이거든. 거기다가 입은 조그맣고 못생기고 이도 못생겼는데 비해서 입에서부터 또 이렇게 선이 다시 또 나와 있어요. 아, 네. 그래서 60대 이후의 기운이 더 강한 사람이에요. 아베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눈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을 적에 일반적으로 좀 사람이 극악하고 못됐다 했을 적에 눈을 세모로 그리죠. 그렇죠. 입은 눈을 보면 눈이 세모로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디서 뽑은 사진인데 정말 화가 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사진을 보니까 이 화나 있는 그 사진이 우리가 마기 할멈 사진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딱 그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심통. 와, 이 상이 눈썹도 찌그러지고 거기다가 이마까지 찌그러지고 근데 참 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치고는 이마가 너무 못생겼어요. 그래서 아마 젊었을 때 20대 30대는 별로 두각을 못 나타내다가 이제 결혼도 잘했지 집안이 워낙 좋으니까 그랬는데 30대까지는 별로 별 두각이 없다. 아마 40대 이후서부터 이 사람이 지금 빛을 발하면서 60 넘어가면서 이 법령 기운이거든요. 지금 네. 50 넘어서 60 이렇게 오면서 훨씬 더 나아지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턱이 잘생긴 것도 아니에요. 그래갖고 지금 자기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안에서부터 물려받은 요 기운 그리고 요 명예를 지키겠다. 그러니까 과연 이 사람이 나라를 생각할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아베가 과연 나라를 생각할까요? 아베 신조가? 저는 나라를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 상에서 나타나기는 나라를 생각하고 뭐 거국적으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먼저 생각하고 아베 노부유키의 예언 네. 아니면은 일본이 망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뭐 국정교과서나 이런 거를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거를 국정교과서나 나라의 지금 경기 뭐 이런 걸 다 짊어지고 가는 분이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그래도 아무리 뭐 대통령 풍수나 상이나 이름으로 그걸 카발 못한다 그래도 우린 좀 희망을 갖고 한번 우리 연구 좀 해보자고요. 되나 안 되나 밀어붙이자고요. 네. 선생님 어떠세요? 박근혜 대통령 이름이나 사주를 볼 때는 네. 뭐든지 네. 한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에요. 예, 맞아요. 제가 그렇기 그때도 때문에 그랬어요. 예. 지금도 보면 국정교과서 문제가 이렇게 청와대에서부터 나왔으니까 네. 우리는 그 전문가가 아니라 네. 뭐 국정교과서가 좋다, 반대파가 좋다, 뭐 이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예, 우린 못하죠. 잘하는 예. 학생들이나 이런 우리 그 후세들을 본다고 하면 네. 그 역사는 똑바로 잡아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내가 잘못했으면 다음 우리 자손은 더 잘 살아야 되고 네. 내가 잘못한 건 우리 자손은 또 용서를 빌어야지 되고 내가 잘했으면 우리 자손은 네. 또 그만큼 상도 받아야 되고 네. 그것이 역사잖아요. 그렇죠. 그 역사를 어느 한 편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숨겨놓는 그런 왜곡을 범하면 안 되죠. 그래서 국정교과서든 뭐 그 교과서 이름이 또 하나 뭐죠? 검정교과서든 예. 그 검정교과서 종류가 뭐 7, 8종 뭐 이렇게 되나 보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검정교과서든 자유롭게 해서 하되 그 교과서를 집필하시는 그 선생님들, 교수님들을 잘 선정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예. 왜 그렇게 당의 그 욕심만 치우쳐서 한쪽은 뭐 여당, 한쪽은 야당 이렇게 하는지 그게 참 부끄러운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제가 네. 그때 이제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선거할 때 네. 다른 면은 몰라도 제가 사실은 그때 입을 이렇게 가지고 항상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치인은 본인의 입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입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날마다 거울을 보고 그 입의 생김을 갖다가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입술이 못생겼다든가 입이 삐뚤어졌다든가 그리고 입술이 뒤집어진 사람은 일단 제외를 시켜라 그랬어요. 입술이 뒤집어진 사람은 자기 말을 한 거 뱉은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절대 안 져요. 그리고 입이 삐뚤어졌으면은 말을 금방 바꿔요. 그리고 입술이 너무 짧은 사람은 이렇게 작은 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베 신조는 입술이 사실 상당히 얇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을 베풀지도 못하지만은 말에는 자기 이익되는 말 외에는 안 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처럼 이렇게 입술이 반듯하고 이러면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는 무조건 책임을 진다. 이제 뭐 그때는 그냥 입만 보고 상만 보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나라에 뭐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무조건 이 사람이 뱉은 말은 100% 좋다 이렇게 얘기는 안 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지만은 이 입을 갖고 있으면서는 본인이 뱉은 말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아마 반드시 이건 지금 하고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학적으로나 우리 그 인상학적으로도 이게 서로 똑같이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대부분 보면 지금 국정교과서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국정교과서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네. 그대로 밀어붙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갈 것 갈 같다는 것이다. 기운이다. 왜냐하면 국정교과서로 가보니까 김무성 대표나 박근혜 그 대통령이 각을 세우시던 분들이 지금 또 같이 혼혈일치 되시고 그다음에 또 황우려 그 장관님.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육부 장관이 힘이 크잖아요. 교과서니까. 그렇죠. 이거 보신다면 이분도 역시 교과서나 아니면 책이나 아니면 교육적인 분야에는 뭐 잘 하실 수도 물론 있겠지만 법을 공부하시고 법을 그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에 얼만큼 힘이 있는지 그거는 그 국민들이 좀 그 말 있잖아요. 악법도 법이다. 그거는 법이고. 아니 그러니까는 악법도 법이다.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네요. 교육부 장관 이렇게 한다면 교육의 조예가 깊어서 초등학생 아니 어린애들부터 시작해서 뭐 위에까지 지금도 우리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지만 교육은 이러이러하다 해서 하는 분이 했었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 국정교과서로 나가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 황우려 장관, 뭐 기타 등등 여당은 전부 다 한 몸이 돼서 그게 다 된다. 그게 옳은지 그런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리고 또 야당은 야당끼리 또 뭉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니까 참 씁쓸하죠.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죠. 씁쓸한데 그래도 그것이 또 앞으로 그 나오는 그 자라는 세대들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만히 그냥 놔두고 볼 수만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개개인도 좀 더 힘을 좀 맞아요. 써야 되겠죠.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자기 아버지가 뭐 독재자였다. 그런 나쁜 거를 지우기 위한 게 더 심하다, 더 많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교과서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은 찬반이 엇갈리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좋은 거는 좋다는 좋은 사람은 거고. 정말 좋다 그러고 싫어하는 사람은 무지무지 싫어하고 이게 이제 극명하거든. 근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상에서도 그 극명함이 나타나요. 일단 이마 잘생겼으니까는 대통령까지 한 거고. 그렇지만 이제 광골이 지나치게 커요. 코에 비해서. 코도 좋은 데 비해서 광골이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나도 물론 욕심, 좋지만은 명예욕. 명예욕도 좋지만은 나를 보좌해 주는 사람이 더 막강한 사람이 있었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살아야 되는 그 대통령의 그 마음도 편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면이 좀 힘들지 않았나. 그리고 박 대통령은 이마도 잘생긴 거에 비해서 다른 건 모르는데 귀가 앞으로 이렇게 그 큰 귀가 앞으로 이렇게 좀 쏠려 있는 분이세요. 항상 사진을 보면 귀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귀가 앞으로 쏠려 있다는 거는 많은 말을 듣기도 하지만은 그 속에서 핵심적인 내가 필요한 말만 듣는 부분도 많아요. 그럼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럼 아베 그 신조하고 저는 이제 상적으로 보면은 둘이서 참 많이 이렇게 닮은 듯 달라요. 그러니까 음양이기도 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은 이마도 잘생겼고 입도 좀 여자치고는 정말 반듯하고 이쁘고 그런데 둘이 또 앙다분 입술은 보면은 똑같아요. 지금 아베 신조 총리 같은 경우에
일본이 지금 막 지진 나죠, 경제 파탄 났죠, 뭐 막 이런저런 온 국민들은 다 흩어지고 자본은 해외로 빠지고 난국이 속출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을 귀합할 수 있는 어떤 구심점을 이루기 위해서 우경화를 이제 계속 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그 신전 가서 그 막 단체로 절하고 하는 것이 전범들한테 이게 그런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우리 조상한테 우리가 절하는데 누가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아베 신조가 우리한테 나쁜 놈이지만 자국민에게는 내부를 그럼요. 규합을 하면서 네. 지금 그 또 이제 일본 입장에서 네. 외부로 이 분출을 돌려야 되는데 돌릴 때가 마땅하지 않아. 중국은 건드리기가 너무 크고. 네, 못하죠. 그러니까 맨날 만만한 건드리는 게 한국을 갖고 조선이야.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는 네. 우리 땅이다. 자기네가 이제 네. 그러면서 계속 교과서도 바꾸면서 우경화로 그 구성으로 이렇게 지금 바뀌고 있는 그런 과정에 근데 중요한 건 요번에 네. 국정교과서. 요번에 네. 그 군사 대국화를 하면서 외국에 파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그 도쿄에서 네. 그 2만 명, 3만 명이 모여서 맨날 데모를 하고 아베 신조 물러가라라고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그 정치인인데 표에 그렇게 직결적인 사안이 있는 것을 네. 있는 사안을 자기 혼자 독단했을 수는 없잖아. 이건 당연하죠. 미국에서 좀 밀어준 예. 거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에서 밀어줬으니까 이걸 예. 이제 해서 결국에는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확장 요새 뭐 대륙 뭐 어디 섬도 만들고 막 그런데 진출 자꾸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니까 그걸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을 앞세우고 자기네는 뒤에 항공모함 몇 대 띄운다 이제 이런 계산인 거죠. 역사는 계속 반복됐습니다. 우리 민족이 나라를 뺏겼던 게 수차례 있었지만 가까운 예로 보면 원나라 때 뺏겼죠. 그랬죠. 네. 또 저기 청태종 인조가 예. 저 삼전도에서 항복선언했죠. 그 이후에 또 일제시대 뺏겼죠. 지금 그 한국 통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요. 네. 이때 우리가 일본한테 잡아먹히는 과정과 그때 어마어마한 어떤 수모를 당했는가. 동학군들 붙잡아다가요. 동학군들요. 일본 맞아요. 사람들 한 6, 70명이 가서 한 1000명을 잡아. 왜? 부직갱이로 전쟁을 했으니까. 소총 가지고 가는데 부직갱이로 했으니까 안 되니까 1000여 명을 잡아서 총알도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 묶어갖고 다 묶어서 놓고 집세기 얹어놓고 불질러서 죽여버렸어요. 그렇죠. 그런. 근데 참 이거는 이 나라를 뺏긴다는 건 말이에요. 번번이 우리는 그 역사가 되풀이되어 왔는데 근데 지금에 와서 사실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내년에 만약에 고금리가 진짜 시작돼 갖고 우리 버블 붕괴가 오고 하면은 우리나라 다 팝니다. 결국에 지금 그리스 아테네 같은 데서도 각종 공기업 다 팔잖아요. 그럼 철도 민영화, 공항 민영화 막 하면 이거 사실은 다 누가 먹어? 제가 볼 때 이대로 가면 일본 사람들이 다 먹어요. 일본 사람들 먹죠. 그러면 자위대가 여기에 파견하는 이유가 뭐야? 이유가 자국민들의 투자 자산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들어온다고요. 그러겠죠. 아니 근데 일본 지금 그 한교안 총리가 그 얘기를 했는데 뭐 자위대가 들어올 수 있다, 뭐 허용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얘기는 아닌데 어찌 됐건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자위대 허락하실 겁니까? 뭐 우리가 하는 건 아니지만은. 국민이 안 한다고 안 하는 아니 거죠. 옛날에 국민 따라가겠죠. 전쟁을 뭐 우리가 뭐 하고 이거 싶다고 보세요. 하는 거 아닌데. 아니 이거 보세요. 옛날에 이한용이가 나라 팔아먹을 때는 가서 도장 찍으라니까 찍은 거고 그때 누가 아니어도 뭐 그 사람이 아니어도 누구든 찍었겠죠. 담당자가 됐으면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잖아요. 네. 지금 우리 국민이 무슨 만약에 경제가 도태되고 도탄에 이르고 먹고 살 방법이 없을 때 그리고 지금도 이완용이를 욕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정치인들도 못 믿어요. 일본 사람들이 아니 국회의원들한테 수십억 원씩 넣어주고서 도장 찍어달라면 찍고도 남을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그래서 뭐 굳이 그 사람들이 안 할 거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누군 안 한다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못 뽑죠?